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목요일에 태풍 베릴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게 하고 긴급 예비 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욕시 맨해튼에서 30대 여성의 시신이 침낭에 쌓인 채로 인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 8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14개 브랜드의 30개 탐폰에서 납과 비소를 포함한 금속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로 인해 뉴저지주 와튼 주립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109 경찰서 구역에서 아시안 용의자에 의한 절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신 24주 후 유산 혹은 낙태한 태아를 유해로 간주해온 뉴욕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망명 신청자로 인해 보호소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뉴욕시가 호텔과 계약을 맺고 호텔을 이민자 보호소로 사용하는 등 해결에 나섰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덥고 습한 폭염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텍사스주를 강타한 태풍 베릴은 이번 주 목요일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욕과 뉴저지 일대에 오늘과 내일 폭염주의보를 또다시 발령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9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오늘과 내일 체감 최고온도는 100도로 느껴지겠습니다. 외출 시 생수와 간이 선풍기, 부채 등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열대성 태풍인 베릴이 오늘 오전 텍사스주에 상륙했습니다. 위험한 폭풍 해일과 강풍이 불어닥치며 오늘 오전 기준 2명이 사망하고 약 150만 채 이상의 가구 및 사업체가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태풍 베릴은 평균 풍속 시간당 65마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베릴의 여파로 휴스턴 공항 두 곳에서 1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뉴욕 뉴저지 일대에 11일 목요일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수요일부터 흐리고 비 오는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수요일 오전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확률은 50%입니다. 목요일에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오후 내내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바람이 불면서 최고 온도는 88도를 기록하며 폭염은 잦아들겠습니다. 비 소식은 금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한낮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토요일은 85도, 섭씨 29도를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일요일부터 날이 화창하게 개면서 일요일 한낮 기온은 92도, 섭씨 33도를 기록하며 더운 여름철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KBTV 뉴스 김현민입니다. 대선 TV 토론에서 고령 논란에 불을 지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자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가 중도에 하차할 때 대체자 선정 등 민주당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긴급 예비 선거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현민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까지 나흘간 이어진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ABC 방송 인터뷰와 현장 유세 등 여러 일정을 치르며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말실수가 이어진 데다 그의 인지력 문제를 보좌진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사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2명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경선에서 물러나고 8월 전당대회 전에 새로운 후보를 선택하기 위한 긴급 민주당 예비선거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명의 고액 기부자, 바이든 행정부 관리, 캠페인 직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예비선거는 후보자 포럼과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권자의 신속한 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직했던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 교수 로사 브룩스와 민주당의 고액 기부자 테드 딘터 스미스와 함께 제안안을 만들고 주요 기부자들과 함께 캠페인 관계자를 포함한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냈는데 브룩스는 수십 건의 응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현재 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은 11월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하루라도 빨리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대안을 찾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수일 내 전격적으로 사퇴하면 새 후보자를 정하고 전당대회를 치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대의원은 바이든을 지지했던 만큼 바이든이 전당대회 전 물러나면서 후임을 지명하면 후임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에서 표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낙마시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전당대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을 후보로 공식 지명하기 위한 날짜로 오는 21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입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뉴욕시 맨해튼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은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신은 침낭에 쌓인 채로 쓰레기가 버려진 인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이 오늘 맨해튼 보도에 버려진 침낭 속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맨해튼 이스트 27 스트릿에서 발견된 시신은 발견 당시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슬리핑백과 쓰레기 봉지에 담겨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악취가 나는 의심스러운 쓰레기 봉투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31세 야즈민 윌리엄스로 가족에 의해 확인됐으며 수사당국은 야즈민이 숨진 이유에 대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살해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야즈민의 시신이 들어있는 긴 검은 봉지를 한 남성이 전동 휠체어에 싣고 나와 인도 한켠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사건에 대해 보고하며 피해자가 정확히 언제 머리에 총상을 입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는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즈민의 모친은 딸의 친구 중에 전동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다며 한 사람을 지목하며 동네 주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숨진 야즈민은 버팔로 주립대학에서 형사법을 전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인도에는 오늘 아침부터 숨진 야즈민의 사진과 초, 꽃다발이 놓여지며 추도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 8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 사기 혐의 유죄를 인정하고 4억 8,720만 달러 벌금을 추가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회사는 방위 산하 계약 업체로서의 자격이 금지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잉사는 사업적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보잉과 법무부는 2018년에서 2019년에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발생한 연쇄 추락 사고의 형사 책임을 놓고 합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또 보잉은 기소 유예 기간인 앞으로 3년 동안 안전 강화 프로그램에 4억 5,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보잉은 법무부가 임명한 안전 분야 준법 감시인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제재는 2021년 체결된 합의안을 보잉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연쇄 추락 사고로 총 346명이 사망하자 보잉사는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벌금과 피해 보상 등으로 모두 25억 달러를 내기로 했지만 기소 유예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에서 동체 구멍이 나는 등 심각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법무부는 보잉사가 기소 유예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보잉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추락사고 유가족 측과의 논의를 통해 보잉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도 추가 납부하는 등의 조건을 이행한다면 기소를 면해주겠다는 형사 합의안을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이달 중 변론 합의에 대한 심리 일정을 정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편 추락사고 유족들은 이번 합의가 원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들은 법무부에 약 2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합의 없이 보잉사를 기소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보잉사가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면 국방부와 미 항공우주국 등과의 방위산업 계약 자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잉의 지난해 매출 약 780억 달러 중 32%가 방위, 우주, 보안 부문에서 나왔습니다. 보잉사는 이에 대한 면제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진행된 연구에서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14개 브랜드의 30개 템폰에서 납과 비소를 포함한 금속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납이 건강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제조업체로 하여금 템폰 내 금속을 테스트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판매되는 14개의 브랜드의 30개의 탐폰에서 납과 비소를 포함한 금속 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공중보건학과의 포스트닥터 연구원인 제니 시어스턴이 이끌었으며 구리, 철, 망간, 수은 등 총 16가지 금속의 농도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종류의 탐폰에서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유기농 탐폰은 비유기농 탐폰보다 납이 적고 비소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에서 판매되는 탐폰이 유럽에서 판매되는 탐폰보다 납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금속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질의 피부가 다른 신체 부위보다 더 투과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질을 통해 혈류로 들어가는 물질은 간에서 여과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시어스턴은 CBS 머니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탐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며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테스트한 모든 샘플에 금속 물질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속이 탐폰에서 침출되는지 그리고 몸에 흡수되는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탐폰 내 금속이 건강 문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가 제조업체로 하여금 탐폰 내 금속을 테스트하도록 요구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에서 탐폰을 규제하는 식품의약국은 이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불꽃놀이로 인해 뉴저지주 월튼 주립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4,000에이커가 불에 타버렸고 75%가 진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목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국은 주말 동안 사우스 저지에서 폭죽놀이로 인해 빠르게 번진 산불이 발생해 수천 에이커의 땅이 불타고 월요일까지 계속 타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산림소방서는 어제 7월 4일 늦게 와튼 주립 산림에 불이 붙은 폭죽 장치가 화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는 7월 5일 금요일 오전 9시 직후 화재 감시탑에서 발견되었으며 예방 조치로 대피한 애플파이 힐과 베토나 캠핑장 근처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월요일 아침 화재로 약 4,000에이커가 타버렸고 현재 75% 정도가 진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 화재 앞에 지역을 불태우는 역화작전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여러 도로와 산책로가 폐쇄되었지만 주거지는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관계자들은 산림소방서가 주립공원경찰과 주소방안전부, 벌링턴 카운티 소방국과 협력해 조사를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청은 화재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은 뉴저지 주립공원경찰에 전화해달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목현입니다. 뉴욕시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109 경찰서 구역에서 아시안 용의자에 의한 절도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번데일, 캐시노 파크, 프레쉬 메adow, 머리힐 등에서 범죄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동일범에 의한 폭행 및 절도 사건이 109경찰서 관할서 3건, 62경찰서 구역에서 1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월 27일 첫 발생 후 6월 9일과 10일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유도해 총을 겨눈 후 폭행을 하는 등 강제로 돈을 빼앗았습니다. 특히 어번데일, 키세나파크, 프레쉬 메adow, 머레힐 등에서 범죄를 저질러 각별한 경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액은 각각 $1,700, $32,000, $4,000 등입니다. NYPD는 이들이 첫 범행 발생 후 2개월가량 오리무중이라며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현상금은 $3,500입니다. 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여성 용의자의 경우 뿌리가 드러난 노란 염색모에 흰 팔찌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남성 용의자는 셀린느 로고가 새겨진 검은 후드티를 입고 검은 반바지를 입었으며 종아리 중간까지 오는 흰 양말에 검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NYPD에 따르면 5일에도 다른 아시안 남성 용의자에 의한 절도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00가량의 돈을 중국 돈으로 바꾸려던 53세 남성 피해자가 검은 가방을 든 용의자에게 총기 위협을 당한 사건입니다. 용의자는 검은 반팔티, 한쪽에 흰색 가로줄 2개가 있는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검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임신 24주 후 유산 혹은 낙태한 태아를 유해로 간주해온 뉴욕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24주가 지난 태아도 임신 24주 이전 태아와 마찬가지로 그 시신을 시설 내에서 소각 등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임신 24주가 지난 태아를 유산 혹은 낙태한 경우 아이의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매장 또는 화장해야 한다는 시 규정을 폐지한다며 이에 따라 임신 24주가 지난 태아도 임신 24주 이전 태아와 마찬가지로 그 시신을 시설 내에서 소각 등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으로 보내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습니다. 시 보건국의 제안서에는 임신 24주, 유산 혹은 낙태한 태아를 유해로 간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없애기 위해 시 건강규정 203조와 205조를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정부의 이 같은 규정 변경에 대해 낙태 반대론자들은 명백한 태아 살해이며 인간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으로 태아의 매장 권리를 없애는 것은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사례라며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시 보건국의 이번 결정에 대한 공청회가 8월 15일 오후 1시에서 3시 실시됩니다. 시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로 인해 보호소 공간 부족에 시달려온 뉴욕시가 호텔과 계약을 맺고 호텔을 이민자 보호소로 사용하는 등 해결에 나섰습니다. 현재 뉴욕시 이민자 보호소 중 약 80%가 호텔 및 모텔을 빌려 보호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수년째 뉴욕시로 몰려들며 뉴욕시 행정부는 보호소 공간 부족 및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 보호소 부족으로 인해 호텔 및 모텔과 계약을 맺고 보호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약 $10억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포스트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는 65,300명의 망명 신청자를 보호소에 수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93개 보호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보호소 가운데 153개 보호소, 약 80%를 호텔 및 모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민자 수용을 위해 호텔 객실 하나당 평균 약 $160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행정부에 따르면 보호소 내 한 가정을 지원하는데 하루 평균 $352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이민국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망명 신청자 지원에 지출된 금액은 총 $48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되며 이 중 $19억 8천만 달러가 호텔 및 보호소 텐트 설치 등 주거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6월 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망명 신청자 보호소 계약 가운데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1,131개 객실을 보유한 호텔과 맺은 계약은 월 $513만 달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크라운 플라자 JFK 호텔은 335개의 객실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2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뉴욕시 전역에서 망명 신청자 지원을 위해 사라진 객실 수는 1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즉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호텔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뉴욕시 호텔협회는 뉴욕시 행정부가 이민자 보호소로 사용하기 위한 3년 연장 호텔 계약금이 약 $1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욕시와 맺은 계약이 최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뉴욕시 행정부에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2026년 치러질 다음 뉴욕 주지사 선거에도 출마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안토니오 델가도 현 뉴욕 부지사를 러닝메이트로 투표지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출마 계획을 밝히면서 호컬 주지사는 우선 오는 11월 본선거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하킴 제프리스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올해도 하원 의원으로 당선시키고 척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계속 지지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욕 주지사 선거는 2026년 11월 3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뉴욕 아시안 영화재단 필르멧 링컨 센터 공동 주최 영화진흥위원회 후원으로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2024 뉴욕 아시안 영화제 한국영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영화제는 맨하탄 코리아타운과 필르멧 링컨 센터, 첼시 SVA 극장, 룩 시네마 등에서 총 17편의 한국 장 단편 영화를 선보입니다. 오프닝 상영작은 10일 오후 8시 상영되는 빅토리이며 또 흥행영화 3선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봄, 파묘, 범죄도시 4 등이 상영됩니다. 2002년 시작된 영화제는 매년 한국, 홍콩,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각각 장 단편 작품을 선정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 대형 식품 기업 등이 이제 할인과 쿠폰 지급 등을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할인 제품을 배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 IQ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2개월 동안 할인 행사 등을 통해 판매된 제품의 비중이 28.6%로 3년 전에 25.1%보다 높아졌습니다. 치리오스 등 시리얼로 유명한 제너럴 밀스는 할인 쿠폰 관련 비용을 20% 더 많이 지출할 예정입니다. 리츠 크래커, 오레오 쿠키 등을 판매하는 몬델레즈도 대형 포장 제품 가격을 $4 이하로 낮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국 체인 월그린스는 지난주 소비자들이 까다로워졌다고 경고하고 이에 대응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고객 대상 마케팅과 가격 조정에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이키도 가격 $100 이하의 신발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한 여성이 항공기 비상구를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 취저우시에서 청두시로 갈 예정이었던 중국국제항공은 한 여성 승객 A씨의 실수로 비상구 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상문이 열리면서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졌으며 비행이 취소돼 승객 전원이 항공기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피해를 본 탑승객들은 호텔로 옮겨졌으며 각 $60 상당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A씨 또한 경찰 조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됐습니다. 항공기 비상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므로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열리면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펴지면서 항공기 유지 관리 차원에서 며칠 동안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폭죽 행사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으로 관람객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습니다. 지난 4일 밤 11시 헌팅턴 비치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주변은 독립기념일 폭죽 행사를 관람하려는 주민들이 다수 거리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이때 한 남성이 관람객 무리에 가까이 차를 대고 나와 인도의 사람들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2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당시 피해자 무리에 있던 남성 2명에 붙잡혀 경찰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